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뭔가 연말이 연말 같지 않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연말 열심히 합시다. 내년은 더 힘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앞에 부분은 개인택시의 장점, 좋은 점, 이것만큼은 압도적이다, 최고다 라는 것을 얘기해보고,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항상 고맙습니다. 의견 뭐 이런 저런 모든 의견 다 고맙습니다. 그 댓글 읽고 얘기해보죠. 자, 일단 개인택시가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유로움, 그 다음 망하지 않는다. 자영업에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최고이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고 그 다음 자유로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건 이제 일본에서 자영업자의 수, 자영업주 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을 많이 공부하면 우리 미래를 알 수 있죠. 자, 일본이 아주 경제가 좋던 그 70년대, 80년대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거의 1,000만 명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까지 내려와서 지금 500만 명대 초반입니다. 저건 이제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주 수입니다. 네. 사실상 끝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특히 경제가 좋던 시점부터는 수십 년 동안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한국이 지금 자영업자가 비율에서 드디어 20%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어디까지 자영업주 수가 줄었냐 하면 8%까지 줄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현재 가까운 시점에 8%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일본에서 노인 인구가 29%고,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를 다들 보셨죠. 노인 인구가 20%를 드디어 넘었고,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노인 인구 숫자가 되는 게 한 2030, 한 4년 그 정도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9년에서 10년 뒤가 되면 우리가 일본과 노인 인구, 일본의 노인 인구 지금 숫자와 똑같아져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영업자가 19%대에서 거의 10%, 19%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막 돈이 많이 넘치는 그 세상이 될 가능성은 낮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혹은 퇴직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절대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 면에서 개인 택시라는 직업은 창업을 하면 솔직히 망하지 않죠. 물론 개인 택시도 면허가 날아가고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서울에 뭐 4만 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4만 명, 3만 명 정도 기사님들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에 고작 몇십 명입니다. 뭐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래서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아니면 벌점이 누적되어서, 아니면 인사사고인데 사망사고가 심각하게 나서 한 번에 벌점을 다 넘어버린다든지, 굉장히 소수의 경우에 면허가 날아가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우리가 평범하게 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개인 택시는 가장 큰 장점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택시를 통해서 막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막 돈을 마음대로 막 써제낄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 택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리의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일반 식당 창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손님이 팍팍하게 넘쳐서 떼돈을 벌 수 있어요. 매일 뭐 수백만 원씩 현금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망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회가 많이 있는 젊은이라면 사실 그렇게 해봐도 돼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젊은 애들은 그냥 개인 택시 아직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라, 사회 경험 좀 더 해봐라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노년에는 왜 50대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는 왜 개인 택시가 최고일까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게 그냥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자들의 비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20%에서 이제 19%로 내려오고 있는 단계고, 하지만 OECD 기준으로 평균으로 내면 한 10% 중반대,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10% 초반 혹은 10% 미만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즉 자영업자 수는 계속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자영업자 수는 다시 증가하지 않아요. 즉 우리도 자영업을 창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수도 주는 데다가 잘하더라도 경쟁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도 자영업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설령 노력해서 잘 됐더라도, 평균은 했더라도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들 저축하고 노년을 위해서 지출 줄이고 내수 경제는 침체해가고, 그건 모든 국가의 방향이에요. 한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내수에 돈이 안 들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거리에 딱 느껴지죠, 바로. 자, 이 상황에서 개인 택시 아닌 거리에 창업했다, 식당 차렸다, 망하면 몇 억 그거 털어먹고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취업을 해서 그 몇 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년이나 50대 정도에 은퇴하고 개인 택시는 사실은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19%. 근데 중요한 건 19%도 많은 거예요. 우린 일본으로 본다면 얼마까지? 적어도 이 20%, 19% 진입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금의 절반 정도의 자영업자가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돈 쓰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즉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내가 사라지는 절반에 들어가면 돈 다 날리고 권리금은 받기는커녕 싹 다 그냥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소득에 대한 기대치 조금 낮추고 개인 택시 하시면 사실 돈을 날릴 수가 없죠. 아직은 한국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계속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많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아마 두 갈래길로 갈리겠죠. 창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수의 망해버리고 자기 노후 자금 다 날려버려서 인생 망해버리는 사람들. 반면에 개인 택시를 하면 큰 돈은 못 벌지만 노년에 70, 80까지도 내가 돈 버는 데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겠죠. 자, 그래서 개인 택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좋죠. 요즘에 청년들이 대학 나오고도 배달을 해요. 물론 일 자체가 없어서, 알바가 없어서 배달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낮에 일하고 밤에 투잡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안 하는 청년들도 꽤나 많아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자유로워서. 배달이 진짜 자유롭죠. 내가 일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즉 배달이라는 게 이 극한의 자유로운 일이다 보니까 이 자유로운 걸 경험해버리면 애들이 출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젊은이들이 배달하는 것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회사 들어가고 뭔가 기회가 있는 걸 경험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걸 이제 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유로운 일을 경험해버리면 그 회사는 적응을 못할 거예요. 회사 가면 기본적으로 상사가 있고 지시를 받고 출퇴근이 제한되어 있는데, 배달은 상사가 없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경험해버린 애들이 다시 회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배달, 대리, 화물 다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잘 못해요. 대리하시는 분들 계속 대리만 하고, 화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퀵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배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일이 너무 자유롭고,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상사가 없고 지시를 사실은 안 받죠. 물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자유로운 거니까 상관없고. 자, 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해요, 이분들이. 근데 그 상사 없고 자유롭다라는 면에서는 뭐가 더 압도적이죠? 사실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다들 알잖아요. 개인 택시는 자유로운 면에서는 거의 직업에서는 최상급이에요. 배달은 솔직히 오토바이로 하면 자유롭긴 자유로운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고 한 번 나면 거의 뭐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문제는 비 오고 눈 오면 사고 확률 올라가고, 춥고 덥고, 사실 자유롭긴 하지만 일 자체가 힘들다. 대리도 자유롭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밤에 무조건 해야 되고, 술 손님 있는 시간에 결국은 맞춰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끝나는 시간 정도까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 태우고, 뭐 우리도 태우긴 하지만 저 술 취한 사람, 취객을 항상 상대해야 되죠. 우리야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대리는 술 취한 사람이니까 불렀겠죠. 그 다음 화물은 차가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뭐 유지비나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 택시는 어때요?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 다음 차도 크게 부담 없고,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고, 그 다음 취객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다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솔직히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비하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낮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면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거기 배달과 비교하면 우리는 추울 때 따뜻하게 있을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하게 있을 수 있죠. 화물처럼 부담되는 그런 물건을 싣는 것도 아니고, 대리처럼 많이 걸어야 돼서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 택시는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그 번호판 가격이랑 차값만 있으면 개인 택시는 거의 최상의 직업이다. 자유로운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사실 다른 일을 잘 못하세요.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이유가 크게 없죠. 굳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거 개인 택시 가지고 계속 하면서도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 그만큼 개인 택시는 장점이 굉장히 매력이다. 물론 이제 개인 택시 기사라는 그 직업적인 인식 때문에 아직은 약간 장벽이 있죠. 하지만 그 장벽만 넘어서고 개인 택시로 딱 들어오면, 와, 이만한 일이 흔치 않구나. 남 눈치 안 보고 상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도 내가 뭐 돈이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면 되고, 거리로 나가면 언제든지 손님은 있고, 물론 매출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줄지만.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배달, 대리, 화물과 다른 점. 배달, 대리, 화물은 지금 가격이 무너졌죠. 왜? 이제 은퇴한 사람들 혹은 실직한 사람들 다 그쪽으로 뛰어들거든요. 저건 시장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누구나 들어와 버리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죠. 이 부분에서 개인 택시는 또 압도적이죠. 왜? 번호판 가격이 꽤 높고, 그 다음에 택시라는 개인 택시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줄이면 줄였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늘리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 택시를 줄이고 있죠. 광고 아닙니다. 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내가 매출이 주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손님에게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즉, 손님이 줄 때 우리가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 버는 사람들이 몇 배로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아예 못 벌고, 그거 아니죠. 어차피 태울 수 있는 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님이에요. 결국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벌긴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그냥 부지런히 하면 그분들보다 잘하는 분들보다 못 벌지만 웬만큼은 벌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번호판이 한정되어 있고 차량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요금도 동일하게 법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님이 줄면 매출이 평평하게 모두에게 고루 퍼지는 현상이 있어요. 반면에 배달 대리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나빠지고 일이 좀 적어지면 화물 지금 단가가 막 내려가요. 근데 개인 택시는 그게 아니죠. 둘 다 묶여 있죠. 차량도 묶여 있고 요금도 묶여 있기 때문에 왜? 사실상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나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성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중교통 성격이기 때문에 숫자와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리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내년은 저 사람들 더 심각하겠죠. 우리도 내년에는 아무래도 수익 감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런 것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인 택시의 엄청난 장점이다. 근데 이걸 이제 아무래도 택시라는 직업적인 인식 때문에 아직은 벽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역을 옮긴다고 얘기를 드렸죠. 옮기려고 하면 이제 그 옮기려고 하는 지역의 면허를 다시 따야 돼요. 그래서 그 옮기려고 하는 지역의 면허를 따려고 그 시험 신청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물론 이제 저는 오래됐지만 서울 시험 칠 때는 그렇게 기다렸던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원서 내고 2주에 바로 시험 쳤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옮기려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거의 빠른 게 2월 초, 2월 중순 이 정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시험이 남아있는 날짜가. 그 앞에 지금 그만큼 택시 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은퇴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택시로 들어오시는구나. 특히 이 분들 중에서 꽤나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바로 시작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번호판 가격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아마 또 꾸준하게 다시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 은퇴하는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 들어가면 거기는 진짜 지금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바보 아니면 일반적인 창업을 하면 안 되죠. 결국 돌고 돌아서 안 망하는 걸 해야 되는, 그걸 찾다 보면 개인 택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거 읽고 답하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겨울에 엔진 열이 없어서 더 춥다고 하는데 반대로 여름에는 더 시원할까요? 생각해보면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열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차량은 내연기관은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아이오닉 5인데 이건 구조적으로 이게 약간 구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썬팅을 아예 안 했어요. 야간 위주로만 하니까 썬팅 안 하고 진짜 그냥 날 것으로 운행을 했는데, 낮에 하니까 정말 더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썬팅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썬팅을 해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창문이 좀 크고, 보시면 일반 세단 승용차에 비해서 이게 크다 보니까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썬팅은 어차피 비싼 걸로 하긴 했습니다. 여튼 여름에 더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에어컨은 빠방하게 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상대적으로 그 히터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60, 70%가 소나타로 길거리 도배될 걸 죄송합니다. 두고 보시길. 이제 전기 택시뿐만 아니라 소나타로 이제 대동단결로 다 간다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내년에 지역 옮기면서 저도 소나타로 할까 지금 토레스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소나타 풀옵션 2300짜리 아니면 토레스는 3000 중반 정도 줘야 되겠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할 정도니까 저는 전기차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고민할 정도니까 일반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소나타가 정답이에요. 소나타가 그냥 정답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부품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택시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 결국은 부품도 계속 들어와 오고 재고도 충분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리나.
그리고 시간 안 지나도 지금도 뭐 사설에서 수리 잘 되죠. 저렴하게. 근데 전기 택시는 이거 또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전기 택시는 진짜 사고 나시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장도 나면 안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자, 누가 개인 택시가 안 망한데 한 방이야. 사고 나면 면허 취소면 택시 면허도 날아갑니다. 벌점 있는 상태에서 작은 인산 사고 나면 면허 간당간당합니다. 뺑소니로 몰려도 날아갑니다. 버스랑 사고 시 사람 수에 따라 벌점 나오니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근데 1년에 면허 날아가는 숫자가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열 몇 명, 스물 몇 명. 실제 서울 기준으로 그 정도니까 보시죠. 만 단위에서 1110, 10이니까 거의 0.001% 정도예요. 그 정도의 분들은 면허가 날아가긴 해요. 근데 그건 거의 없는 확률이에요. 술 안 마시고 운전 웬만큼 조심하고 그러면 면허가 날아갈래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벌점 쌓이면 또 교육받고 낮출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 아직 이 통계상으로는 봤는데 실제 주변에서 면허 날린 기사님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저 전기차입니다. 겨울에는 소비가 많습니다. 회원 가입하면 저렴합니다. 네, 맞습니다. 할인받으면 저렴하고 아파트 완속은 260대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영업용은 손님이 부담입니다. 혜택은 별로입니다. 충전은 장거리 외에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확실하게 소비가 많습니다. 택시 영업용 전기차 사려면 현대 아이오닉5는 절대 말립니다. 왜냐하면 손님 탈 때마다 문 열어줘야 하고 문 닫는 거 몰라 내릴 때 문 여는 고리 당겨 닫으니 문이 닫히지 않고 또 문짝도 매우 무거워 손님들이 슬쩍 닫으면 안 닫힙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그랜저 있죠. 그랜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랜저도 손잡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신형은. 아이오닉5도 그렇거든요. 손잡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택시가 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은 기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붙여놔도 손님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을 열린 버튼, 잠금 버튼 말고 열린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차가 서고 손님 탈 때마다 열린 버튼을 보십시오. 지금 눌러볼게요. 자, 이 소리 있죠? 이렇게 눌러서 문을 여는 거예요, 손잡이를. 그러면 이제서야 손님들이 여기에 손잡이인 줄 알고 당겨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거 한번 눌러주는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게 뭐 별거나 라고 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손님이 25명만 타면 최소 이걸 한번 눌러서 또 되는 게 아니고 딱 서고 어느 시점인데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몇 번씩 이렇게 누르거든요. 한 3번만 눌러도 하루에 70번, 80번. 그럼 이걸 10일만 해도 한 700~800번 하고. 그러니까 앞에 소나타 있네요. 소나타는 그냥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서면 손님이 손잡이 잡고 여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 20만 킬로 넘으면 고장이 안 날까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이것도 돈이 꽤나 들 건데. 근데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이렇게 계속 열어줘야 돼요. 손잡이를. 그리고 이걸 한 1년만 해도 몇 번이에요. 하루에 25번 하고 뭐 한 달이면 600번. 그러면 1년이면 6,000번. 3년만 해도 한 만 몇천 번 이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물론 이제 아예 이제는 생각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누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누르긴 하는데 귀찮죠. 그랜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랜저 기사님들은 그분들도 그랜저는 멈추면 자동으로 손잡이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창문을 살짝 내려놔야 돼요. 이게 밀폐가 잘 되니까 손님들이 문을 닫아도 이게 약간 잘 안 닫혀요. 안 닫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제가 내려서 닫거든요. 손님은 빨리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뭐 센스 있는 분들은 딱 듣고 안 닫혔다 싶어서 다시 닫아주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서 닫죠. 그것도 있고. 이 기사님은 아마 아이오닉5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감속기 한 번은 무조건 고장난다. 보증기간 끝나고 터지면 400 날아간다. 그렇죠. 전기차가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일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배터리. 그건 뭐 천 단위니까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감속기. 보통 이제 감속기랑 모터가 따로 있는 회사가 있고 감속기랑 모터가 같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감속기 모터가 같이 있으면 그걸 한 번에 갈면 한 450 정도 돈이 나옵니다. 400 이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차가 돈이 적게 든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보증기간 내에는 돈이 안 들어요. 어차피 이거 고쳐주니까. 근데 문제는 보증기간 지났는데 배터리는 고장이 안 나더라도 감속기는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요. 주변에 기사님들 물어보시면 교체한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근데 그 기사님 대부분이 보증기간이라서 공짜로 고치셨을 거예요. 그 감속기 보증기간은 10년 16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20만 킬로, 그 다음 감속기나 다른 전기류가 16만 킬로, 그 다음 일반 보증은 6만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만, 보통 택시를 기사님들이 파는 이유가 한 14만, 15만에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16만 넘으면 배터리는 괜찮더라도 감속기 고장나면 또 몇백 들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토레스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감속기는 감수해야 돼요. 몇십만 타면. 그럼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배터리는 고장 안 나면 그것만 해도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도 저도 싫으면 그냥 소나타가 사실은 정답이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 아주 궁금하네요. 앞으로 몇만 킬로 가능할지. 사실 이건 답이 없어요. 보증기간 내에 가신 분들도 소수 있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복불복이에요. 진짜 고장 없이 몇십만 킬로 타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네. 근데 보증기간 안에 교체하신 기사님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증기간 상품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답답하죠. 아이오닉 6 겨울 충전 지장 없어요. 넉넉합니다. 따뜻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춥지 않게 하고 다니니 200% 행복 200%.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중에서 주행 가는 거리 제일 긴 게 아이오닉 6고 아이오닉 6 후륜이 충전 1회 충전으로는 제일 길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는 후륜이면 겨울에도 사실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운행 하루 하는 걸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 세단이면서도 납작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장단이 될 수 있는데, 여튼 주행 가는 거리에서는 난 진짜 최대로 많이 가는 걸로 사고 싶다 그러면 아이오닉 6 후륜이 정답이긴 합니다. 전기차가 다 좋은데 고장나면 일단 300부터 시작임. 차차 꼭 들어야 되고. 그렇죠. 사고 나면 코피를 쏟습니다. 그나마 이제 범퍼류나 그냥 일반 뭐 외형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전기류 안쪽으로 뭐 사고가 나면 진짜 답 없이 돈 나가죠. 물론 보험이 있으면 이제 문제는 없지만 당장 돈은 안 들어가지만 혹시 자차 안 들면 코피를 쏟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고는 전기차, 그리고 수리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부품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가급적이면 사고 안 나야 돼요. 사고도 안 나고 조심히 운전하고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중국 소나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포티지로 신청했습니다. 스포티지도 좋죠. 요즘 기사님들 많이 사시죠. 근데 중국 소나타 좋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사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동차가 경쟁하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지금 우리가 중국 그 소나타를 2300에 타는 이유도 중국 시장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대가 많이 못 팔고, 그렇다고 공장을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국내에서 택시를 중국에서 제조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 소나타 택시를 굉장히 좋은 차를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자동차 시장이 사실은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현재는 이제 소나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차를 우리는 중국산 자동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더 뉴 아이오닉 5 집밥인데 90% 충전 시 하루 300km 주행하고 150 정도 남아요. 와, 겨울인데 그러면 450 탄다고요?
근데 주행 가능 150으로 잡고 그러면 이걸 한 110 잡으면 대략 400km 정도 초반 정도까지는 타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실주행으로. 그건 얼추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더뉴는 아니고 구형이거든요. 근데 후륜 모델이니까 보통 완충하면 300 후반 정도로 가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300 후반 400 정도만 되면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오닉 6가 제일 길고 그다음 뭐 더뉴 아이오닉 5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죠. 그래서 현대가 한 50만 킬로까지만 배터리 보정 상품을 좀 내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그냥 현대차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상품을 안 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택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들 해봤습니다. 다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거리에서 우리 택시끼리는 좀 잘 끼워줍시다. 너무 쪼지 말고. 왜 저러는지 다 알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즐거운 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24년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너무 돈 욕심은 내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